스마트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웹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계속해서 또 새로운 뉴스라든지 또 기존에 있던 뉴스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신호들 잡아주세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에 미국 증시는 반등한 모습이었죠. 자, 지난주에 금요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우호적인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한 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블랙아웃을 앞두고 나온 마지막 연준 인사의 발언이었죠. 여기서 시장은 좀 희망을 갖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 그 전에 좀 부정적인 그런 시황관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정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거는 중간 선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지금 보이는 표를 요거 정리를 제가 한 건데요. 보여드렸었는데, 자, 그때는 이 10월 달의 수익률이 0.9%대에 있었는데, 지금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하고 오늘 올라오면서 10월 달 미국 나스닥 수익률이 3.5%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어쨌거나 10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8년도에 10월 달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마찬가지 이 중간 선거하고 관련돼서 조금은 완화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간 그런 내용이었고요. 국내 증시 쪽도 살펴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었죠. 미국 증시에 비해서 어제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중국 쪽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6%대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 강보합 정도에서 끝난 거를 생각해 보면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강세를 보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조금 발목을 잡던 부분도 하나가 조금 해결이 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이는 화면에 지금 채권 쪽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자, 이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었었는데요.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강원도 쪽에서 이 지급 보증을 했는데 그거를 갚질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막 번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글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일 때문에 한전채를 이 트리플 A 채권인데요. 이 부분도 일부 유찰이 됐었고 도로공사에서 발행한 채권 1,000억도 마찬가지 유찰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요. 정부 쪽에서 지난주 주말에 우리 자금시장 불안 대응을 위해서 5조 플러스 알파 요 정도의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안정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표 우측 아래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우리나라 회사채 만기 예정 규모를 캡처를 해놨는데요. 내년 6월 달까지 총 68조 이상 되는 그런 채권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CP, 그러니까 기업업이죠. 단기간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게 CP인데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시장 규모들, 채권 규모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완전히 해결된 부분은 아니고요. 잠재적인 불안 요인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미국 증시는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서 주요 이동평균선 회복되는 흐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 파생시장 동향까지 좀 차트 좀 읽어주세요. 예, 일단 나스닥 시장 차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또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10월 달에 주가가
한 9% 정도대 하락했었죠. 그런데 좌측에 보이는 게 나스닥 주봉을 제가 2018년도 거를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이때 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은 부분들, 저기서 급반전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게 10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3.41%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65%로 확 돌려놨고요. 이때는 중간선거일이 11월 6일이었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주까지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합리적인 의심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쪽, 이런 쪽들을 감안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그다음 텐센트,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부자릿수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장 초반에는 나스닥 시장은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한참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걸 극복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스닥 일봉을 보게 되면 이게 직전 고점을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까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측에 있는 게 지금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나스닥의 주봉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중간 선거 관련해서도 좀 더 추가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자, 3주 연속 양선이 났죠. 그 이후에 어제 아침에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조금 밀리는 바람에 이거는 음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3주 연속 양선이 출현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하고 조금 커플링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되면서 요거는 양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파생시장 동향까지 조금 읽어봐 드리면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 출발했죠. 그리고 음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어제 1,606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근데 뭐 여기서 이 과정에서 미길자 약정이 좀 크게 증가되는 부분이 약간의 좀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옵션 시장 쪽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는 또 좀 틀려집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이 두 메이저 주체가 풋옵션에 대해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풋매도 포지션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방 경직,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이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취하는 포지션이 풋매도 포지션이니까요. 자, 그 부분을 본다라면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 베이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선물 가격이 한 1.43포인트 정도 현물 가격보다 비쌉니다. 선물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는 싼 선물을 팔고 비싼 현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 다소 좀 의아했던 부분이 홍콩이 큰 폭에 거의 뭐 6% 정도 급락을 하는 와중에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우리 증시는 그래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1% 안팎의 상승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홍콩 그리고 또 중국에 국한된 그런 이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중국 지역이 유난히 좀 약한 이유, 그리고 이 부분이 국내까지 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자, 일단 뭐 중국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처럼 그렇게 큰 파급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중국 쪽이 안 좋은 이유는 뭐 상무위원 교체가 있었죠. 지난주에 당대회가 끝났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좌측이 집권 2기입니다. 시진핑. 그리고 우측이 집권 3기, 새로 출범된 체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전에 2기 때 있었던 사람 중에 시진핑 그리고 왕닝, 자오르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요. 우측에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죠. 중국은 원래 그 마오쩌둥 때 혼자 1인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한 폐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 때 중국은 한 명이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명이 이렇게 협치를 해가면서 운영해가는 집단 지도 체제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세계 계파, 그러니까 샹하이방, 공청단,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있는 태자당, 이쪽이 골고루 이쪽에 진입을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상호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진핑 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뭐 서열 2위 그리고 총리 후보로 내정된 리창 같은 경우는 전에 상하이 당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상하이 당서기를 하면서 상하이 봉쇄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시진핑의 생각을 철저하게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충성심을 바탕으로 아마 권력서기 2위까지 오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3위 자오로지라는 사람은 국가규율위원회 서기를 했는데요. 이 국가규율위원회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수처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오로지가 시진핑의 정적들, 뭐 이런 사람들을 비리 혐의 이런 걸로 거의 다 이렇게 좀 쳐낸 그런 장본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시진핑의 칼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저 왕후닝 서열 4위에 오른 왕후닝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시진핑이 거의 뭐 우상화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시진핑의 책사라고 불린 사람이고요. 또 이 딩시샹이라는 사람은 저 중앙판공청 주임을 했었는데 전에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호실, 그다음 비서실, 부속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전부 다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도 없고요. 완전한 시진핑 1인 지도 체제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중국 쪽의 기업들의 규제 강화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중국 시장하고 홍콩 시장이 급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좀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 새로운 체제가 출범을 했으니까 아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죠. 자, 오늘 저녁에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전망치들이 좀 한 석 달 정도 전에 나왔을 때보다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실적 전망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나온 것보다 지난주에 나온 실적 예상치는 또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는 조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뭐 코카콜라, GM 같은 종목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목요일 날 애플이나 아마존, 인텔 같은 굵직한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저 위기 선물이 있었던 크레딧 스위스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간 선거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슈 위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좀 음선을 그렸지만요. 우리나라 시장은 한번 20선을 한번 돌파를 했다가 붕괴를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뭐 20선 이평선을 갭으로 상향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마감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뭐 지금 이평선 구조가
급락만 하지 않는다라면 빠르면 내일 정도면 이 22평선 자체가 하향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조금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하고 더불어서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가장 큰 힌트는 아마 오늘도 선물 시장에 있을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가장 큰 힌트니까요. 장중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이 새로운 지도 체제가 미중 간의 갈등 증폭 요인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 중국 대기를 지속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좀 커진다라면 단기적으로는 히토류 관련되는 그런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 일단 당분간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와중에서 투자 아이디어로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진영학적 부분에 이 아이디어를 찾아서 히토류 관련주 관심 가져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